케냐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 증산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가까운 나라,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여기 있지 말고 북한에 가서 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보고 여기 그만두고 자기가 뒷받침해 줄 테니까 북한에 가서 좀 똑같은 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 임영환 씨 아시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그게 언더우드 그 외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텔레비에 가끔 나오네. 그 임영환.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하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영어를 하느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북한에 가라고. 북한에 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하는데 지금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북한 북방농업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서 토양 배양과 농토하고 씨앗도 교환하고 그 농업기술 거기도 상당히 수준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농업 자재 인프라가 좀 적으니까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토양 뭐 우리나라 토양 아닙니까? 그렇죠. 토양 뭐 분석은 우리하고 별반 다름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이득이 많지. 우리가 많이 거기 가서 똑같은 걸 펼친다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코피아라는 게 코리아 프로그램이거든요. 인터내셔널 랭귀지. 그게 우리나라 이제 공천진흥청을 외국 이제 개발도상국 못 사는 뭐 식량이 없으니까 그냥 공천에 가서 5년 반 동안에 보는 게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을 그 나라에서 옮겨주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을 진흥청을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가지고 가서 옮겨놓고서 농장 조성하고 시설 만들고 사마을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딴 데는 그저 전문가나 파견해가지고 가서 좀 어드바이스나 하고 이러지.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은 아예 프로그램이 없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당을 펼친 겁니다. 분양을 1헥타, 2헥타씩 조성하고 현대시설 놓고 애들 다 와서 가르치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현학생들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 현대 농업기술을 이제 도입을 시키는 거죠. 예전에 이 사람들이 쓰는 뭐 전통적인 그 컨벤셔널한 그런 거 대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농업 효율이 옥수수를 예로 들려면은 세계 평균에 지금 같은 면적에서 나오는 게 20%뿐이 안 돼요. 같은 면적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세계 평균은 100이 나오려면 얘네들은 같은 면적에서 20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농자재라든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든가, 농자가 나쁘다든가, 비료 뭐 전년 토양에 농토 배양도 안 돼 있고 이런 식이 되니까 수량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 감자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20%. 딴 데 100% 나오면 100이라고 나오면 여기는 20분이 안 나와요. 같은 면적에서. 이게 농업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지. 그래서 뭐 토양 이 경작지를 늘릴 게 없어요. 같은 면적에서 소출을 더 많이 남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거기에 이제 우리 농업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비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종하는 방법, 우리 두둑 재배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 재배하는 거. 그다음에 멀칭이라고 아세요? 토양 이렇게 보면은 비닐을 허연 비닐이나 검은 비닐로 씌우잖아.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심잖아요. 그렇게 하면 잡초도 안 나고 토양 온도도 올라가고 빨리 자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습기도 좀 오랜 기간 동안은 좀 유지가 되고. 그런데 그런 농업에서 일례를 들면 그런 것이 들어가는 제일 좋은 거는 품종이고. 품종이 워낙에 뭐 좋은 종자니까 소출이 많은 종자 2배, 3배 나오는 종자를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다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한이 되는데 가보면 형편없어요. 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냥 옥수수가 주거든요. 케냐 같은 경우는. 고랑을 파고 맨 처음에 이제 이 곡괭이로 해서 그 야지를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풀이 나왔던 게 밑으로 가고 뿌리가 드러나니까 이상 발리지. 그래서 죽잖아요. 그럼 그 구덩이에다가 비료라고 요만큼 아니면은 뭐 염소똥 같은 거 조금 넣고 옥수수 종자 2개 넣고 콩 종자 2개 넣고 옆에 감자 심고 이렇게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농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할 수가 없는. 없는 얘기. 예, 그러니까 옥수수 2개 자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콩도 자라요. 콩도 자라가지고 옥수수 대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옥수수 수확 전에 콩부터 수확하고, 콩은 순전히 그 단백질 원입니다. 물론 고기도 이제 고기는 명절 때만 염소나 아니면 양 같은 거 잡아서 그냥 먹고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단백질의 이 콩이 아주 주입니다. 주. 그거 없으면 못 살지. 옥수수는 어떻게 먹느냐 하면 이제 말려요.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따가지고 생식용은 거의 없고, 옥수수가 완전히 타서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이렇게 놔. 그리고 옥수수도 마르잖아요. 말라서 그걸 따가지고 또 다시 말려. 껍데기 다 벗기고.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방앗간에 가져가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 넣고 쪄가지고 우리 백설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는 거야. 아무 맛도 없지. 꼭 우리나라 백설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나마도 그게 부족하니까 케냐 같은 경우는 매년 1200만 톤이 필요한데 200만 톤 정도가 부족해요. 우간다가 바로 옆에 나라인데 걔네들은 또 옥수수를 안 먹어요. 옥수수를 안 먹고 저 카사바라고 뿌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남는 걸 이쪽 케냐로 수출하고 거기서 해당치 않으면은 그것도 양이 부족하면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예전에 우리 쌀파동 나면은 그때 계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쌀파동 쌀이 부족하면 사재기에 뭐에 분식 장려에 뭐 어마어마해. 옥수수 파동 나면 똑같습니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옥수수가 이제 부족하면은 사재기에 뭐에 뭐 이런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옥수수 가격 올리고 그러면 서민들은 그걸 굶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정권이 휘청휘청해요. 작년 재작년이 2017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북한에 이제 그것도 식량 부족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이 좀 이웃이지만은 들어가면은 케냐하고 뭐 좀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점이 많다고 생각돼요. 토양은 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기후도 토양이 북한 토양이 케냐 토양보다 좋습니다. 케냐 토양 형편없지. 케냐 토양 워낙에 형편없으니까 훨씬 좋죠. 우리나라 토양이. 그 다음에 북한은 또 이 경작지가 많이 개발이 안 되고 이랬으니까 이 천연 토양들이 많지. 거기에 이제 조금 농토 배양을 하면 탭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근면한 것도 있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사마사비 뭐 협동 이런 게 많잖아요. 케냐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 머리 다셨어요. 그래서 애들 그냥 데리고 그렇게. 그럼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21개 센터가 전 세계에 걸쳐 있어요. 남아메리카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처럼 중동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이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새롭게 이 코피아 센터를 신청한 데가 17군데나 있어요. 아직 개소가 안 된 데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하나씩 이제 오픈되면은 제가 좀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딴 사람보다도 난 딴 데 안 가고 여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나 이런 데 생각 없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하겠다고 아주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최빈국에 마다가스카르나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쉬운 4개국이나 되니까 형편없거든요. 거기. 그런 데 가서 왜 못 살까요? 그거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물론 기후가 좋고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사람들이 좀 게으르니까. 그리고 뭐랄까 좀 개혁적인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무슨 거기는 우기나 건기가 6개월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뭐 뚝 터지고 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한 200명 넘게 죽었어요. 뚝뚝 터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뭐 또랑 건너다가 차가 뒤집어 엎고 물이 많으니까 그냥 어마어마하지. 그 비 내릴 때 보면 6개월 그렇게 6개월. 그걸 다 호성세월하고 6개월 동안. 건기 때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동물도 물 먹어야 사니까 사람하고 같이 마사이족들이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우리 같았어 봐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끝났지. 근데 한국도 기후가 뭐 그랬다면 그대로 게을러겠죠. 그렇죠. 그랬으면 저 필리핀처럼 게을러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그 있지만은 마인드야. 사람이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정치가들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말은 외쳐요. 우리 일해가도 되겠냐. 식량 작업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언제 뭐 몇십 년 전부터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있는데 실천을 못 옮기는 못해. 정치가들이 돈을 좋아하고 아주 부패돼 있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1990년대 지금은 맞죠. 어마어마하게 뭐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5년 반 동안 있으니까 네. 처음에 갔을 때는 형편없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새로운 데 가가지고 또 마당을 한번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왜 그 쉬운 4개국이나 되는 나라에 케냐는 거기에 4~5번째 되는 잘 사는 나라거든요. 거기 GDP가 지금 1,508불이에요. 작년 GDP, 개인당 GDP가. 총생산량, 국내 총생산량. 근데 뭐 다른 나라는 400달러, 500달러, 마다가스카르는 400달러고 500달러 넘는데도 또 케냐는? 아니 케냐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네, 그리고 지중해 국가에 뭐 튀니지나 모로코나 알제리 이런 데는 4,000불이 넘지. 4,000불. 알제리. 그렇게 잘 되는 알제리도 알제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직 여지가 많죠. 이 코피아 센터 가가지고 공헌할 여지가 많지. 뭐요 다 애들이고 뭐고 다 힘씁니다. 하고 막 형편없어 한번 가셔야 돼.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아프리카 왔을 때 한번 초청할게요. 네. 기자분들도 좀 가끔 와서 보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좀 장시간이라 조금. 한 이틀 걸린다고 그러시죠. 17시간에다가 한 5시간, 12시간이면 뭐죠? 12시간. 지금은 여기서는 제일 가까이 오는 게 아프리카 가려면 에티오피아 항공 그걸 타시면은 아디스아바바 그냥 직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칼비가 케냐 직항이 있어 나이로비 직항이 있었잖아. 그게 없어졌어. 그것 때문에 그 전염병. 에볼라 그것 에볼라 때문에 때문에. 핑계 대고서 없어졌는데 이제 네.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없어집니다. 케냐 바다가 있나요? 바다가 있죠. 근데 멀리 좀. 아. 네, 거기 몬바사라고 항구가 아주 큰 항구가 있죠. 그래서 거기 문어가 많이 나요. 문어. 몬바사에 좀 많이 나고 저쪽 서해안 쪽에 황금해안 그러니까 그 세네갈 이런 데서 칼치, 세네갈 칼치. 같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 면적이 되게 인구수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구는 4,800만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북한하고 합친 거에 2.8배니까 한 3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옆에 탄자니아 무지하게 크잖아. 위에 수단도 엄청 크고 우간다는 좀 작지만 나이제리아도 크고 위에 그 어디야 위에 소말리아도 크고 다 큰 나라인데 아담해요. 아담. 아 한빛부대 거기 네. 야채 농업 네. 그거 지도를 많이 했어요. 한빛부대 가 있잖아요. 남수단에 남수단. 우리 유엔군 해가지고 수백 명이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빛부대. 거기에가 이제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거기는 뭐 그냥 사시 그냥 40도가 넘으니까 섭씨 40도. 그러니까 채소를 기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있었어요. 가서 채소 차광망 치고 그 다음에 연못을 파가지고 우선 우기 때 오는 물 저장하고 그거 퍼올려가지고 점적관수 시스템 만들고 두둑 재배하고 비닐 멀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체 공급이 됐어요. 사진 뭐 다 있지. 그래서 그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왔을 때도 그때도 거기 장병들이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사진도 하나 넣고 그랬더라고 브리핑하는. 그런데 이낙연 총리님 오셔가지고 코피아 센터에 오셔서 많은 걸 보고 가셨죠. 상당히 가시면서 우리 대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대사님이 다 수행하니까 야 노후를 저렇게 보내는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농업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낙연 총리님을 제가. 네. 좀 눈시움도 붉히시고 그러시고. 작년 7월 20일.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예. 그래서 뭐 거기 새마을 사업도 해요. 새마을 사업. 우리 새마을 사업. 청정 지역에 거기 한번 오시면 놀래요. 1년 내내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온도에 케냐는 그러면 뭐 우기 건기 없습니까? 있죠. 6개월 쉬는데 온도 변화는 거의 없어요. 1도 2도 차이. 그러면 우기라고 해야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올 때는 오고 뭐 안 올 때는 안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마철 같지가 않고 네. 소나기 그냥 오는 왔다가. 정도야. 소나기가 없다가 소나기가 있을 때는 우기라고 치는 거예요. 쨍쨍하다 갑자기. 그러면 또 온도가 뭐 밤에는 한 10도, 낮에는 한 20도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나라 가을 같은 날씨가 그냥 연중. 딸기 얘기 좀 그 해봐. 딸기는 거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딸기철이지만 4개월뿐이 못 따잖아요 겨울에. 예. 딸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꽃이 안 펴요. 안 피죠. 꽃이 안 피니까 열매가 달리질 않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이용해서 가온을 해가지고 네. 안에서 꽃이 피게 달리게 하는. 여기 4개월뿐이 못 따는데 거기는 1년 내내다 1년. 딸기 알겠네. 딸기 근데 재배법이 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못해. 딸기가 나오는데 엄청 비싸. 200g에 4불 정도 하니까 아. 무지하게 비싸. 여기 생산이 안 돼 딸기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날씨는 천연이. 그러니까 딸기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 먹고 살지. 먹고 살지. 네, 먹고 살지.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케냐까지 갔어요? 예, 갈 수 있지. 무슨 소리야.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내야지. 그럼 나만 돌아가는데. 영양 생산하면 충분하지. 그 우리나라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경제작물 대단히 기계화 산업단지 만들고 우리 농업단지 중국이 만들고. 지금 뭐 농업으로 들어가려는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자꾸 지금은 뭐 저기 건설 그런 쪽에 이제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교량이나 철도 이런 쪽에 많이 하지만 지금 농업에도 이렇게 손을 좀 대기 시작했어.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자본 회전이 느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건설 뭐 이런 쪽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농업 쪽에 이제 슬슬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뭐 다 노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관계 시설 만들고 하우스 단지 만들고 우리 농업기계 들어가고 인프라 농자재 다 들어가고 그러면 어마어마 다 유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유럽이나 어떤 유럽. 이유로 쓰죠? 날씨는 뭐 우리는 가온 뭐 이렇게 있잖아요. 냉방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날씨가 되니까 거기다 짓고서 그냥 따기만 하면 돼요. 기술만. 대단한 거죠. 여기 제일 좋은 게 딸기, 장미, 그 다음에 백합, 구근. 구근은 2번 쓰면 못 쓰거든요. 새로 사다 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백합국은 전부 파란에서 들여다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양산을 해가지고 주면 생각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그거는 떼돈 법니다. 떼돈. 돈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건 굉장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님 왔을 때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거기에 딱 10분간 브리핑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넓은 땅 보여주고 물 있는 거 보여주고 차세대 이게 우리 성장 동력으로 이제 10수년을 먹고 산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은퇴한 인력들 각 다방면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토양 뭐 무슨 다 포함해가지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 투입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자국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 케냐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만약에 이제 가시면은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시면 그대로 뭔가 그 시스템을 북한에 뭐 옮겨가지고 해야 되는. 아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 장벽도 없고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뭐 다른 환경도 다 뻔히 아는 거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만 내버려 두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이제 많이 발생. 우리 그런 거는 못 느끼잖아요 거기서는.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먼저. 네. 북한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술이나 이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는 그 인프라 지원하는 거 하나 하고 기술 지원해 주는 거 하나 하고. 강원도에서? 네. 우리 해외 강원도가 제일 가까운. 네. 강원도 경기도만 붙어 있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도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비료만 지원해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필요만 해도 아마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농기계를 해주면 이게 내 생각에는 농기계 얘기 좀 해봐. 우리 농기계 그 대동. 대동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그 이제 전초 기지를 만들려고 대동이 여러 가지
공작을 좀 했어요. 거기는 뭐 돈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뇌물도 주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어. 인도 애들이 하도 인도는 케냐하고 아주 지적인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같은 영연방이었어요. 영국에서 독립한. 그 인도에서 거기 케냐에 많이 진출을 했어. 예전서부터 금융에 주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인도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인도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동이 못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동에서는 다 된 줄 알고 기계를 전부 선적을 해가지고 케냐에다 먼저 갖다 놓은 거야. 그 선적 비용이니 뭐니 그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다 기계, 농업기계. 그 갖다 놓은 게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철수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동 농기계가 그냥 완전히 휘청휘청. 손에 다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기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농기계 내는 게 없어. 메이저가 없어. 거기에. 그 전부 각 나라에서 조금씩 사오는 거. 사와가지고. 네. 인도에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네들이 들어오려고 방해를 하고 딱 그러고 그런 게 아주 몹시 아쉽지. 우리나라 여기 이 대동도 이 일을 되게 만드는 그런 걸 노하우를 좀 알아야 되고 케냐 같은 데 와가지고 거기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건 안 쓰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차관이니 장관이니 뭐 해서 사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작업을 좀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엄청 손해봤다. 200억인가 손해봤다. 200억. 200억이니까 귀청귀청하지. 대동이 뭐 이렇게 큰 적은 아니고. 그 대상안에서도 엄청 아쉽게 생각하고 대상안도 엄청 움직였죠. 특히 코트라 관장도 어마어마하게. 아쉽지 좀 그런 게. 그렇게 들어왔으면은 상당히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다 뻗어나가니까 우간다 뭐 안쪽으로 내륙 지방도 다. 그렇죠. 탄자니아 이런 데 다 나가니까 아쉽지.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면은 동부 아프리카 가려면 케냐로 우선 와야 돼. 케냐가 그 허브니까 거기서 쭉 뻗어나가니까. 오는 건 전부 몬바사로 오니까 항구. 배로 실어 오는 건 전부 몬바사. 아프리카의 항구가 그 제일 항구를 만들어 최적지가 없대요. 몬바사뿐이.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뭔가 무슨 처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저기 네, 이제 입대를 하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네. 처음에 초임지나 뭐 이런 부분부터 쭉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진흥청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농업기술 제가 진흥청에서 33년을 있었으니까 거기에 연구원으로 고위공무원도 고위공무원 하고 다 해가지고 통괄적인 걸 다 했죠. 기술이니 뭐니 뭐 이런 게 33년이니까 아삭하게 딴 게 아니고 농업분야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장시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과학재단 그러니까 지금 학술진흥재단이지 거기서 한 3년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전문 경력 인사 초빙해가지고 3년간 해주면서 납부된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내에서 좀 조언도 해주고 같이 뭐 연구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3년 있다가 오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그 아직 미개발국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코피아 프로그램 거기에 좀 갈 수 없나 그사람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2008년에 은퇴하고 나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끝나자마자 코피아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케냐로 갔죠. 케냐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제가 갔을 때 그 5년 반 전이지. 그런 거 제가 4대 때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3대 때 도장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좀 제대로 된 기반을 못 세우고 그냥 떠난 거죠. 그래서 가서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듣고 가서 보니까 뭐 행편없지 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포장 만들고 시설 만들고 새마을 사업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애들 옆에 인근 초등학교 애들 농장 만들어서 애들이 다 굶어 다. 점심 뭐 꿈에도 생각을 못해 애들이. 뭐 속옷도 하나도 없는 거고 속옷도 안 입고 다녀요 다 여학생들이. 가서 보니까 뭐 점심 굶지 저녁 굶지 하루에 한 끼도 먹으면은 잘 먹나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놈들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옆에 학교 옆에 노는 땅이 있어.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1헥타를 개간했어. 그래가지고 애들 농장 조성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와서 가르치고. 거기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중학교까지 합쳐 있어. 8학년이야 초등학교 8학년. 8학년은 공부하느라고 바빠.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 하듯이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하듯이. 그래가지고 8학년은 남겨놓고 6, 7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애들 데려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 농장 조성해서 지네들이 다 파종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그 다음에 비료 주고 이런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이건 이렇게 심어라 저건 저렇게 심어라. 두둑을 높이면 소출이 나오는 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품종별로 이게 소출이 어느 만큼 달라지느냐. 정부에서 추천하는 품종,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 농민들이 일반 쓰는 품종, 양재까지 다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그걸 조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5년이 딱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지. 그래서 내가 5년 스쿨팜 한 다음에 그 직접적인 효과가 뭐냐 그랬더니 우선 무단 결석하는 학생들 수가 아니야. 확 줄었다는 거야. 학교에 먹을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먹으니까 학교에 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지금은 몇 번이에요? 지금은 그 1년에 2번 수확한 작물을 걔네들이 먹는 작물이지 우리가 먹는 작물이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그 작물 수만 해도 한 10몇 개 작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개 뭐 한 50톤 가까이 수확한 거 50톤 가까이. 그래 내가 그걸 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부모한테 그게 다 간 겁니다. 50톤이 농장물이. 굽는 거는 뭐 이제 인정을 해결이.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잘 되니까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 우리 저 유엔 산하 기관 있잖아요. 아동 보호 기금이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따가지고 이걸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아프리카에 그 확산시키자. 이런 식의 지금 그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좋은 아이디어지. 참 그리고 그 케냐의 그 합창단은 누가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하고 관계 없는 거야? 아니 다 거기도 많이 없지. 그리고 케니아에서 저기 코피아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분들이? 걔네들 불러다가 응? 한국 노래도 시키고.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케냐 합창단 뭐 구성이. 네, 아마니 학생. 거기 선교사 음악을 전공하는 선교사가 두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식량 우리는 식량 쪽이니까 그래서 무슨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쪽이지만 거기는 재능 있는 애들을 초기부터 교육시켜가지고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했고 그러니까 아주 분화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 못 가는 애들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합창단을 하나 조성을 한 거야. 아마니 합창단.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하려니까 음악의 그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악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하잖아요. 시설들도 필요하고 그런 걸 이제 모금을 해서 그걸 돕고 이렇게 하니까 코피아도 그런 차원에서 행사 있으면 걔네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시켜서 행사 하면은 무슨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우리 뭐 시험 계획을 짠다든지 그러면 큰 행사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아주 공연시키고 후원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가지고 아주 끈끈한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는데 여기 가민문학께서 그냥 굉장히 후원회도 조직을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컸어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와서 공연하고 처음이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근데 뭐가 참 잘하셨냐면 얘네들 학교도 못 가는 애들 데려다가 일반 교육도 시켜가면서 케니아가 지금 음악 수업이 없어요 중학교에. 그런데 내년인가 후년부터 음악 수업이 들어간대. 그럼 음악 선생이 필요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음악 선생 그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고 그러면 얘네들도 먹고 살잖아. 음악 공부 자기네들 좋아하는 음악 공부하면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잘 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음악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고 다 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그런데 너무너무 고생스럽지. 먼 데서 오는데 얘네들이 버스비도 없는 거야. 아, 버스요. 픽업하고 돈도 다 얘네들이 해주고.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대단스럽네. 이게 거기는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오지. 뭐 무슨 먹거리도 안 되는 한국에 무슨 먹이는 것부터가 중요하지. 무슨 음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기타 같은 건 우리 세고비아 기타에서 윤영주 씨가 얘기해가지고 세고비아에서 기타도 6대인가 받았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일본서 야마하 이 전자 원변 5대 하고 5대. 진짜 날개 안 달린 천사네. 아유 그런 건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현실을 보시면은 가서 보면은 기가 막혀요. 생활 환경이나 뭐나 뭐 집 안에서 돌 3개 놓고 냄비 올려놓고 불 떼고 그 연기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집 안에서 어린애 전 먹이면서 앉아서 그러니 집은 전정은 새카맣게 그을리고 생활 개선도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엌 개량하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저 케냐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1위가 폐질환이에요. 폐질환. 그 연기 다 마시고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가 에이즈, 3번째가 영양 부족. 근데 에이즈는 왜 에이즈가 그게 막 참고로 위생 때문에 그러나? 거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성적은 곤란하니까. 네, 그게 그 세계 유일의 그 일부 다처 국가예요. 헌법에 보장돼 있어. 그냥 일부 다처. 돈만 있으면은 남자들이 얼마든지 여자를 사올 수 있어. 기독교 그래, 염소 20마리. 그리고 기독교까지 기독교.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헌법에 보장돼 있어. 아예 일부 다처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뭐 여러 처자를 거느릴 수 있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막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부 일처제 이런 그 성적인 관념 이런 게 떠난지 오래.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원인이 되고 에이즈가 뭐 모태부터 감염돼가지고 애들이 나와. 1위 아주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해. 그런 애들도 구성이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 다 갖다 버리면은 거기는 케냐는 이 동물의 왕국이기 때문에 숲이 많고 1년 내내 이게 우거지잖아요. 네. 겨울이 없고 그러니까. 애들을 숲속에 버리면은 동물에 다 잡으면 영아들을 다 잡으면. 가다가 애가 운다 그러면은 경찰관 같은 사람은 그 애를 데려다가 영아원에 갖다 맡겨. 영아원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도 거기도 어린애들 그 깐난쟁이 어린애들 키우고 가서 우리 농산물도 많이 갖다 주고 거기 갈 때 되면은 뭐 그냥 농산물만 갖다 줘 어린애들한테 기저귀도 사다 줘야지 이유식도 사다 줘야지 우유도 사다 줘야지 계란도 사다 줘야지 계란이야 우리가 공급을 하지만 그런 식이 되니까 엄청 우리 고항원이 코피아 센터에 한 10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농산물들 다 갖다 거기 주는 거야. 전부 다 생산 농산물. 참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하면은 참 좋은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참 대단한 일 하셨네요 지금까지. 보람은 있지 보람은. 몇 년 계셨어요? 5년 반 있어요. 5년. 일하다가 여기 와서 딱 이제 오니까 우선 이게 헛다란 거야 이거. 이거 뭔가 또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물론 하지만 남들은 그걸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라. 근데 그러게 안 돼.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앉아서 사람들 만나고 어린애들 교육하랴 뭐 견습생들 봐.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 없어. 얼른 가가지고 다시 해야지. 아니 근데 돌아가시면은 갈 수는 있나요 다시? 그럼요. 기회가 그래서 그 우리 코피아 말고도 코이카도 있잖아요. 코이카도 전문가 모집하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단기 프로그램도 있고 장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우선 기능청한테는 얘기를 해놨죠. 아프리카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빨리 하라.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이거 앞으로 더 할지 몰라. 건강이 나빠지면은 못해. 아무리 뭐 해도 되질 않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해. 결정적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몇 년 갈지 모르지만 뭐 지금은 없어요. 약 먹는 것도 없고 당뇨,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할만하죠. 자이카도 있잖아요. 자기가 있지. 자이카는 뭐 어떻게 고생해요?
아프리카 최빈국이든 어떻든 동남아시아 최빈국이든 어떻든 간에 거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지. 근데 우리하고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는 전문가를 보내, 전문가. 그 어드바이서를 보내.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가서 1, 2년씩 이렇게. 우리처럼 지능증을 옮겨가지고 시험 포장 만들고 시설 넣고 교육기관 마냥 이렇게 전파시키고 직접 농업기술자들이 가서 농사 지어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야. 한두 사람 나가야지, 한두 사람. 우리도 한두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 대학생들 인턴들도 오고 그다음에 메테카 그다음에 그 우리 저 초등학교도 교육농장 그 스쿨팜도 만들고 이런 식의 우선 농장을 만들어 펼치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나라 한 군데도. 근데 자이카는 좋은 게 뭐냐면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가 있는 데.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여러 군데를 들어가는 가서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어드바이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받을 게 상당히 많지. 거기는 나이가 90이 되든 80이 되든 그 상관 안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받아가지고 여기 노하우를 굉장히 축적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들만 지가 원하는 때까지 있는 거야. 원할 때까지. 우리는 벌써 60 넘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아유 이제 그만 좀 쉬시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 예술가들은 60에 은퇴하고 나면은 미술가들 일례를 들어 뭐 대학 교수를 하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림값도 올라가고 그 높은 예술의 경지에 이 나이 경지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은 60 따서 딱 60 넘어서 은퇴해버리면은 그게 전부 사장이 돼버린 거야 다. 가서 뭐 등산이나 다니고 보리밥이나 먹고 다니고 지하철에 그 노인네들 앉는 데서 앉아서 그런 식이 돼버려요. 이게 전부 이게 다 사장이 돼버리는 거야. 과학기술자들은 농업 그러니까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고 전부 해보는 거야 다 집에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무수한 그 노하우를 갖추고 경험을 쌓고 해가지고 은퇴를 했으면 연구직에서 그분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은퇴와 더불어서 그냥 다 일본은 83세 사람도 가더라고 작년에.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코피아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이 있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은 양반들 우리 고위공무원 출신들 이런 분들은 내가 차장을 했는데 내가 뭐 무슨 작물시험장 장장을 했는데 그런데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고루한 생각이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렇죠. 차장을 하고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그거지. 그 기관장이 되려면은 딴 사람보다 좀 나니까 기관장 됐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통괄해서 볼 수 있는 제 전공은 미생물이에요. 근데 가니까 미생물이 어딨어? 전 작물을 통괄해서 토양이든 뭐든 작물이든 다 해야 되니까 기후든 수자원이든 뭐든 그런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했어요. 이분들이 애매하고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도 못한 사람들이 코피아 소장으로 다 발령나서 가요. 왜냐면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장도 안 된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기관장 해가지고 전체를 아울리는 눈을 본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야. 전 세계에 21개 코피아 센터가 있어요. 그냥 불쑥날쑥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술가처럼 이 은퇴를 했으면 그 사장된 기술, 노하우, 그러니까 축적된 농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 지론이 그런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수도 적고 기간도 짧고 다방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야. 이낙연 총리가 지난번에 총리님이 케냐 센터에 와가지고 대통령 만남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EDCF 차관, 유상 차관. 돈을 그냥 무상, ODA 자금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EDCF 자금을 한 2억 불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지금 환경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댐을 만들어가지고 큰 댐을 물이 부족하니까 댐을 만들고 그 밑에 있는 땅
댐에서 밑에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 용지 대단히 농업 용지를 3,000헥타를 만들 3,000헥타. 3,000헥타면은 300만 평 아닙니까? 3,900만 평. 그걸 하는데 케냐에서 니네 1,000헥타 니들이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1,000헥타 니들이 개발하고 나머지 1,000헥타는 우리가 개발하겠다. 1,000헥타는 300만 평입니다. 300만 평. 그거를 그 프로그램이 지금 2022년부터 실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환경평가만 하고 있어. 거기도 케냐도 법적으로 상당히 그 영국식의 그 저걸 받아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워 있을 거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관계 시설을 만들고 대단히 농업단지를 만들고 뭐 하우스가 됐든 시설단지가 됐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데는 농업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전문 인력이라고 지금 현역들은 그런데 꿈도 못 꾸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노후 인력들 있잖아요. 은퇴 인력.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돈 조금 주면서. 아니 뭐 가가지고 공사도 하는데 누가 월급 바라고 그런 데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총리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지. 여러 가지. 그래서 빨리 저는 아프리카에 가야 돼요. 가서 특히 좀 못 사는 이런 애들 마다가스카르에 갔다 와는 아주 행편없어. 행편? 무인지경이야 무인지. 우리 예전에 6.25 때 그 피난 가가지고 그 부산의 광복동 시절 영화에도 좀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마다가스카르는 열대 아닌가? 거기는 그 섬나라죠. 세계 세 번째 큰 섬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조금 뻗어나온 인도양에 있고 있잖아요. 세이첼 옆에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많이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렇게 덥거나 그렇진 않아요. 덥긴 덥지. 근데 이제 섬나라라서 바람도 쐬고 그러니까 온도가 그렇게 뭐 열대 마냥 후덥지근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 살만 하겠네요. 그리고 거기가 이게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흘러온 사람들이 거기 정착한 거야. 거기서 이렇게 떠내려가면 글로 가거든. 그래가지고 흑인들은 없어. 흑인들은 없고 전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대사를 만났는데 엄청 부지런하대. 동양 사람이라. 그리고 쌀을 먹어, 쌀. 쌀이 주식이야. 근데 못 살지. 뭐 지도력도 부족하고 지도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지 못 사는 거야. 대통령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죠. 있는데 거기도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아프리카 거기도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그게 서로들 싸우고 맨 그러는 거야. 쿠데타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 GDP가 400불이래 400불 1년에 400불. 우리는 3만 불 됐나요? 3만 불 조금 모자라. 우리 지금 현재 3만 불 거의. 그게 3만 불.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 돼가지고 야 제가 대사가 초청해서 대사가 케냐 코피아에 한번 와봤어 이러더니 이 마다가스카르를 이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케냐 코피아를 거기다 갖다 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고 진흥청장 와서 만나고 공간장 회의 때 난리치고 그랬어요. 거기에 빨리 딴 것보다도 그거 만들어. 근데 아프리카 현실이 다 똑같아. 마다가스카르만 그런 게 아니고 쉬운 4개국이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빨리 하는 놈이 이제 저쪽 지중해 국가 이렇게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이런 데 빼놓고 그 중앙 아프리카 맨 싸움에 뭐 알지 못 들어가죠.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한판 또 벌려야 되겠다. 케냐만. 케냐도 행편없었거든요. 행편없어. 5년 딱 되니까 이제 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마을 사업. 뭐 신문에 보도된 대로 소득이 높아지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저축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새마을 사업. 지금은 생활 개선 사업을 병행해가지고 부엌도 개량하고 싱크대도 이렇게 놔서 안으로 물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불 때는 게 이게 문제니까 불도 빼가지고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상당히 시범마을에 가보면 놀래지. 왜냐하면 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 않은 데하고 그런데 소득이 한 뭐 9배, 감자 같은 경우는 4배 뭐 이런 식으로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저축도 하나도 없던 게 저축도 한 달에 한 20불, 30불. 거기 저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100불도 안 돼요. 100불. 100불이면 얼마야? 1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한 달 월급이 10만 원 안 돼요? 10만 원도 안 되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굶지 다 1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대학교 하루에 1불 가지고 1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사는 데가 전 인구의 25%야. 4분의 1. 야, 한국은 잘 산 편이네. 잘 살고 우리나라는 뭐 어마어마하지. 뭐